재생관이란 정제와 정관의 생화관계를 재생관이라고 하죠. 편제와 편관의 생화관계를 재생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관인상생을 하는 관인상생식을 보좌하는 재생관이 있고요. 상관생제를 이렇게 보좌하는 재생관이 있는데, 재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지속해 나가면서 발전을 시켜 나가는 장치와 같은 거예요. 대개 관인상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때 관료체계와 같다라고 했는데, 지위라든가 어떤 임무의 원활함 등을 의미하는데, 재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료사회나 계급사회에서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조직사회에서 책임자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임무를 수행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면은, 그것이 이제 점차 조직화가 되고 견고해지면서 이렇게 내가 총책임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재생관이라는 것 속에 들어있어요. 총책임자 역할을 하는 거니까 운영자가 되거나 이렇게 사장이 된다는 뜻도 들어있죠. 그리고 상관생제라고 하는 것은 소유행위에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관생제, 재생관이 된다면은 그 재생관이라는 영역이 아주 견고한 소유 영역이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상관생제, 재생관은 경영자가 되는 것과 같은 거죠. 관인상생의 재생관이라면 운영자가 되고 총책임자가 된다는 의미고요. 상관생제의 재생관은 경영자가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관인상생 그리고 이제 상관생제, 여기에 이제 재생관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대개 상관생제에서는 뭐 경영자, 임원 이런 의미가 들어있고요. 관인상생에서는 대개 운영자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정인원령에 만약에 태어났다 이러면은 출발이 관인상생부터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계급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이렇게 정인격이니까 계급으로 보면 하위직이에요. 하위직이지만 그 사람의 어떤 직업적인 능력이나 실력을 본다면은 상당히 능력이 뛰어나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정인격의 관인상생이라면요. 그러니까 책임 영역을 따지니까 하위직에 속하는 거지, 그 사람의 임무 수행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재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난 걸 선호한다라기보다는 어떤 책임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임무 수행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내가 임무 수행에 대한 그 능력을 인정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책임자, 그러니까 재생관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절차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사주가 재생관부터 시작을 하는 사주가 있어요. 이런 사주는 먼저 이렇게 책임자의 자리부터 자기가 먼저 앉게 되니까 이런 스타일을 흔히 이제 고시형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관료사회라고 하면은 대개 이제 관인상생은 9급부터 시작을 한다면은
재생관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사주다라고 하는 것은 5급부터 출발을 하는 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남들보다가는 뭔가 조금 이렇게 정자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거예요. 대체로 이제 이렇게 재생관으로 출발한다는 것은 되게 제격이나 관격에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관인상생부터 시작하는 것은 정인격이나 편인격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재생관부터 시작하는 거는 이제 제격이나 관격부터 이제 시작하는 게 재생관이 먼저인데, 간혹 이제 이렇게 인성격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주의 어떤 그 특성상, 사주의 특성상 이렇게 재생관을 먼저 이렇게 시작하는 사주가 있어요. 재생관부터 하는 사주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인성격이면서 재생관부터 출발하니까, 인성격이니까 임무 수행 능력도 높은 거죠. 그런데 임무 수행은 높은데 이 사람은 원래는 이렇게 직위가 하위직부터 가야 되는데 출발이 재생관이니까 이 사람은 급수도 높아서 5급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위도 높고 임무 수행 능력도 상당히 이제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상관생재 재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자와 같다라는 의미가 들었다고 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외부 대항력에 대처하는 능력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소유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경영자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관생재 재생관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주가 이제 제격이나 관격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재생관부터 시작을 할 확률이 거의 높잖아요. 제격이나 관격은 재생관부터 시작하는 게 아주 높은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상관격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되게 상관생재부터 시작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상관생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실적을 많이 이렇게 올리고 그동안에 많은 활동을 통해서 내 능력을 인정받은 다음에 재생관을 통해서 책임자 자리, 그러니까 경영자 자리까지 이렇게 가는 거고, 만약에 재생관부터 상관격이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러한 경우는 이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어떤 이 경영자의 자손으로 태어나거나 경영자의 어떤 직계라거나 어떤 이러한 인연으로 이렇게 사회적인 소유 영역을 가진 사람의 그 틀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대개 여기에서 이제 금수전에 흑수전에 하는 것이 이제 구분이 이제 되는데, 상관생재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은 가령 이제 흑수저부터 출발을 해서 금수저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있고요. 재생관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금수저로 시작을 했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출발이 이렇게 상관생재가 먼저냐 재생관이 먼저냐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딱 보면은 그거를 바로 이렇게 알 수 있는 테크닉을 익혀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재생관부터 시작했나 상관생재부터 시작했나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특별한 방법은 이론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임상을 통해서 스스로 체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세요. 임상은 아무리 이렇게 물론 이제 임상을 많이 해야 이제 늘기는 하지만, 또 임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자신감이 없으면은 늘지를 않아요. 내가 하는 말이 맞을까 틀릴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탁 드는 순간에 이미 내 말은 힘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임상을 할 때는
실력도 이론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신감, 배짱부터 두둑하게 가지고 나서 이렇게 임성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셔요. 그래야 이제 재생관이 먼저인지 생재가 먼저인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것부터 출발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역할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역할이 달라지지만 실제로 이거 보다가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재생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견과 겁재와 어떤 그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비견겁재와. 가령 이제 내 주변 사람들이 내한테 이렇게 협조적이냐 아니면 내한테 이렇게 경쟁자적이냐 이거를 또 구분할 줄 알아야죠. 만약에 상관생재 재생관이 이렇게 비겁이 협조를 한다, 비견의 협조를 받는다, 비겁의 협조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독과점 품목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인상생 재생사를 관인상생 재생관을 하는데 또 여기에서 비겁이 이렇게 협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내가 세습과도 같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비겁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큰 틀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정제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또 제국인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마치 정치와 같아 가지고 이렇게 재생관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관리를 특히 잘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죠. 재생관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는 이제 이렇게 아군이 적군이 되기도 하고요. 적군이 아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사람 관계에서 이렇게 인간관계를 특출하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발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견과 겁재가 있을 경우에 겁재가 있다라고 하면은 경쟁력을 갖춘 조직이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즉 말해서 상관생재 재생관이나 관인상생 재생관이 되었는데 겁재까지 내가 사주에 소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관인상생 재생관이면 그거는 내가 가진 경쟁력을 갖춘 아주 견고한 조직과 같은 것이고, 상관생재 재생관에서 겁재를 갖췄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가진 아주 튼튼한 영역과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재생관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의 경쟁자들을 이렇게 다 물리친 거잖아요. 그래서 상관생재 재생관이나 관인상생 재생관에 겁재가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독과점이 되고 세습체제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 능력이 아주 우수해서, 그렇죠?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영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회적으로도 최상위 그룹에 들어간다라고 보고요. 또 역시 대중적인 인지도, 지지도가 상당히 높고, 또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부 지원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사회적 어떤 그 브랜드, 자기 브랜드라고 해도 되고요. 어떤 그 자기 브랜드 가치가,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작은 유치원을 하나를 하더라도 정부의 지원을 이렇게 받는 곳이 있고 못 받는 곳이 있잖아요. 이게 즉 말해서 이제 겁재가 있어 가지고 경쟁력에서 내가 우월하냐, 경쟁력을 내가 갖추지를 못해서 내가 겁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정부의 지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도 그런 거죠. 만약에 내가 사주에 재생관을 하고 있는데 겁재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사주에는 비견이 있다라고 했을 때, 비견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심각해져요. 비견은 이렇게 상관생재 재생관, 관인상생 재생관인데 내가 사주에 비견이 있다라고 하면은 항상 내 주위에는 경쟁자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재생살이 되어야 비견을 물리치는 거지, 재생관이 되면은 재생관이 비견을 물리칠 수는 없는 거죠. 비견이라고 하는 이 경쟁자는 거의가 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세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고, 겁재라고 하는 경쟁자는 외부에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왜 이번에 이제 뭐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 온다 했을 때, 민주당이나 민주당 내에서 내부적으로 후보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비견끼리의 경쟁이죠. 내부자끼리의 경쟁이죠. 이렇게 외부의 경쟁자다 그러면 겁재인데, 이거는 이제 본선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차이가 이제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재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경쟁력이 높은 조직인 거는 이렇게 틀림이 없어요. 그죠? 틀림이 없는데, 만약에 재생관인데 비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가정에서라고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분열이 되죠. 이 말은 비견은 관과 정관이 이렇게 비견과 정관이 합을 해 가버려요. 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관리 책임자가 유혹이 되는 거예요. 딴짓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생관의 어떤 그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정사를 이렇게 바로 이렇게 돌보지 않는 총책임자를 맡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재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비견의 역할과 겁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상관생제라든가 관인상생을 할 때 말을 했듯이, 재생관이 안 되면은 쟁제가 와요. 쟁제를 하게 돼 있어요. 쟁제가 된다는 것은 항상 권리를 양도해야 되는 일이 발생이 되고, 자기 자리를 내놓게 돼야 되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마치 구몰 현상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추락하는 낙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쉽게 회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배기종군을 하는 것처럼 밑으로 떨어지고 나면은 회복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렇지만 재생관이 아주 이렇게 견고하게 되고 겁재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게 되는 건데, 가끔 이제 질문을 받는 것 중에서 관인상생이나 상관생제 사주에서 이렇게 재성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진급이 되고요. 진급운이고 확장하는 운이죠. 상관생제 재생관은 확장하는 운, 관인상생 재생관은 진급하는 운,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진급이라든가 확장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는 뭐냐 그러면, 계급적인 진급보다가는 이때는 재성이어서 재생관을 해주기 때문에 영역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맡게 된다는 거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선이 된다거나 재테크를 통해서 어떤 이렇게 부동산을 이렇게 갖게 된다거나, 자기 집을 넓힌다거나, 뭐 이렇게 부동산을 이렇게 확보하는 운 등이 이제 보면은 이렇게 재생관 운인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하죠. 재생관이 원활하지 않는데 비겁이 사주에 있다. 그런데 재생관은 원활하지 않다. 그런데 재생관 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쟁제가 되는 걸까요? 재생관이 되는 걸까요? 라고 이제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대개 이렇게 재성운이 들어왔으니까 진급이나 확장에 대한 문제가 이제 걸리게 돼 있어요.
걸리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경쟁에서 내가 이길 것인가 경쟁자가 차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죠. 그러면 재생관이라고 하는 것에서 비견이 있으면 당연히 상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재생관에서 겁재가 있으면은 내가 이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둘 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이제 그 영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분할해서 이렇게 갖는 것과 같아서, 이렇게 뭐 지사라든가 어떤 부속 기관의 장이 될 수가 있죠. 흔히 뭐 팀장, 이런 어떤 그 부분적인 책임자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가 다 있을 때는, 비견과 겁재가 다 있을 때는. 그러니까 운에서 재생관이 성립되는 재성운에 비겁이 없으면 당연히 경쟁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책임자적인 위치에 가잖아요. 그렇지만 비겁이 있게 되면은 당연히 경쟁을 거쳐서 가야 되니까, 비겁이 있으면은 그 비겁 중에서 겁재가 있으면 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비견이 있을 경우에는 내부에서 도전을 받는 것이니까 승리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흔히 이렇게 남자들의 세상에서 재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수장이 되거나 능력 있는 이렇게 아랫사람의 보좌를 받는 것으로, 그야말로 남자들의 로망이 되는 운이세요. 재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남자들한테는 재생관 운이라고 하는 것은 출세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여자들에게 재생관 운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충실해서 내가 존경할 만한 남편감을 만나는 운이라고 해도 되고요. 내가 모실 만한 정말 존경스러운 사장님을 만날 수 있는 운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 말은 여자들이 재생관 운이 오게 되면은 훌륭한 사람들을 이렇게 위에다 두고 내가 보좌하는 운이 되는 것이고, 남자들이 재생관을 받게 되면은 훌륭한 이런 부하 직원을 두고 내가 보좌를 받는 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제 재생관을 하면서 질문을 받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사주에서 재생관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비겁이 와가지고 쟁제를 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재생관이 무너지죠. 무너지는데, 재생관을 하고 있는 재생관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즉 재관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구몰 현상이 되는 거예요. 재성이라고 하는 활동 영역도 뺏기는 것이고, 관이라고 하는 내가 가진 권한도 뺏기게 되는 것이니까 모두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이런 운을 가지고 이제 효수를 당한다라고 했고요. 귀양 가는 운이라고도 했죠. 그래서 쫓겨나는 운, 이렇게 망명을 간다든가 낙향을 한다든가 도망을 간다든가, 이런 아주 무서운 운이에요. 재생관이 강력한 이렇게 비겁이 와서 쟁제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구몰이라고 해서 가정의 어떤 그 가족도 이상 가족이 되어버리고요, 직업도 없어지기 때문에 정말 완벽하게 박살이 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관인상생의 재생관이 쟁제로다가 무너지게 되면 지위와 권한이 무너지는 거니까, 지위와 권한이 무너지면은 영창을 갈 수도 있죠. 그리고 상관생재 재생관이 쟁제로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부도가 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양쪽이 다 무너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재생관의 쟁제라고 하는 것은 가족과 직업이 동시에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은 뭐 아무 때나 이렇게 급전에 비견이 와서 쟁제를 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재생관이 튼튼하다면은 이렇게 독보적인 존재로다가 다시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 재생관이 비겁을 만나면 몰락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건 첫째, 이제 일간이 근황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생관을 하고 있을 때는 재생관이 되고는 있지만 확실하게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능력이 부족한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근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업무에 대한 추진 능력도 부족하다, 인내력도 부족하다. 그 인내력이 부족하니까 견디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비겁을 상대한다는 거는 어떤 그 자신만만한 자기만의 어떤 그 철학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쟁제를 하게 되면은 구몰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구별한다라고 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 이걸 이제 구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항상 비겁은 천간에서 오는 거예요. 천간에서 오는 비겁이 쟁제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재성이 천간에 떠 있으면 어떻게 돼? 안 되겠죠. 재성은 천간에 있고 관은 암장에 있다. 그렇게 이제 재생관을 한다 그러면 일간이 근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렇게 쟁제가 일어나요. 이럴 때는 고난을 상실하게 되고 이렇게 또 부도를 맞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는. 그래서 비겁이라고 하는 거는 재생관을 가지고 있으면 내 편이 되고 재생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남의 편이 된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비겁이 하는 일이 뭡니까? 비겁은 인성과 이렇게 식상을 조율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성과 식상을 조율을 하는 비겁이라면 내 편인 거예요. 내 편인 거고, 인성과 인성과 식상을 이렇게 조율을 하지 못하는 비겁이다 그러면 이 비겁은 경쟁자가 되거나 상대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 편이 상대편이 될 수도 있고 상대편이 내 편이 될 수도 있는 거는 재생관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항상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라. 그리고 제발 재성은 암장에 있고 관은 천간에 있기를 권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까지가 재생관이